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북두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기출 특강 49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69페이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민법에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공부하겠습니다. 629조 1항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임차권을 양도가 매매죠. 매매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2항, 임차인이 전원규정 위반한 때, 즉 임대인 동의 없이 했죠. 그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양도전대에서는 이 세 가지로 잘 나누셔야 돼요. 먼저 임대인 동의 있는 양도와 동의 있는 전대, 동의 있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편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3개로 나누셔야 돼요. 4개로 나누면 혼동됩니다. 그래서 동의 있을 때 양도 전대 완전히 달라요. 임대인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다. 이렇게 꼭 3개로 나누세요. 먼저 임대인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입니다.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했는데 을이 갑동의였고 임차권을 임차권을 매매합니다. 매매한 거라 을을 매도인 양도인, 병이 매수인 양수인입니다. 을은 임차권 돈 받고 병에게 팔았습니다. 현재 을에게 임차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병에게 팔았죠. 그래서 을은 여기서 완전히 탈락이 나가고 을 자리에 병이 들어옵니다. 병이 을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럼 을 자리에 병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남은 기간 누가 사용하죠? 을 대신 병이 사용하죠. 이제 월세도 누가 내요? 을 대신 병이 냅니다. 갑에게 인사도 을 대신 병이 합니다. 을은 완전히 탈락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을지위를 병이 승계하기 때문에 이 갑과 을이 맺은 계약 내용이 갑과 병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을이 갑에게 연체 차임이 있어요. 이 연체 차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만 승계됩니다. 이 동의 있는 양도는 시험 나올 게 이거 딱 하나입니다. 연체 차임 원칙 승계되지 않는다. 이어서 동의 있는 임차물 전대를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에 했죠. 임차인이 갑동이었고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줍니다. 이게 전대차입니다. 그럼 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아까 양도는 을은 이 자리에서 탈락이 나갔죠. 근데 전대는 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밑에 병이 한 명 더 생긴 겁니다. 그럼 을을 다시 빌려준 전대인 병을 전차인이라고 병이 목적물을 직조점입니다. 자, 그럼 임대차는 갑과 을이 했죠.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기 때문에 갑과 을만 구속당하고 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대차 계약도 채권이죠. 전대차 계약은 을과 병이 했기 때문에 이 계약도 을과 병만 구속당하고 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갑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 없습니다. 근데 갑동이하에 갑부동산을 병이 점유합니다. 그런데 갑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둘 간의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법에서 전차인의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라고 써 있습니다. 반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권리 행사하려면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하고 병이 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동이 있을 때 양도와 전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갑과 을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데 중도의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킵니다. 그럼 병은 동이 얻었죠. 그럼 병은 쫓겨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은 당연히 보호해야겠죠. 이어서 갑부동산을 다시 을과 임대차하고 동의였고 전대차 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임대차 기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이 해지 통과합니다. 해지 통과하면 이때는 전차인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교할게. 이번에는 임차인을이 임대인 갑에게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합니다. 이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갑은 이제 해지 통고가 아니라 해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안정했을 때 하는 게 해지 통고고, 지금처럼 채무불이행, 차임을 연체했을 때 하는 게 해지입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해지하면 이때는 전차인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이어서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습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갑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합니다. 양도하면 을이 양도인, 병이 양수인이죠. 전대하면 을이 전대인, 병이 전차인입니다. 자, 그러더라도 을병 사이 이익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냥 갑에게 안 들키면 되죠. 안 들키면 됩니다. 혹시 들키면 을이 갑에게 책임지기 때문에 이 계약은 둘간의 유효입니다. 따라서 유효라 을은 병에게 점유를 넘겨하고 갑동이 얻어질 의무를 병에게 부담합니다. 이랬는데 갑에게 들켰습니다. 그럼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은 원칙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예외적 판례가 있는데 을과 병이 법률상 배우자고 저 X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운영합니다. 무단양도 당사자가 이렇게 법률상 배우자고 이 특별한 사정이 있죠. 이렇게 배우자끼리 무단양도하면 임대인 갑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닐 만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갑의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갑은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죠. 동의 없이 무단양도 전대합니다. 갑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하든 말든 갑 마음이죠.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임대차는 여전히 유효라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월세 받으니까 재산상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게 나가라 할 수 있어요. 내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즉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에게 월세 받으니까 재산상 손해였기 때문에 또다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 을에게 한 번 받으면 되죠. 병에게 또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에게 나가라고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돈 달라고는 못합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10번 더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니까 무단은 양도 전대 똑같다 그랬죠. 틀린 겁니다.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번이 해설이죠. 을병 간의 임차권 양도는 무단이더라도 이거 유효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따라서 1번에서 둘 간의 유효니까 을은 병에게 갑동이 받아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 지금 갑이 해지하지 않았죠? 해지하지 않아서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에 만약이 있고 5번에 만약이 있죠. 만약은 어떨 때 사용한다 했죠? 첫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둘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씁니다. 그럼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 동감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봐요. 그럼 4번은 만약을 왜 썼죠? 뭐 배우자 이런 말은 문제 없죠.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려고 만약을 쓴 겁니다. 이때는 배우자끼리 무단양도가 임대인에게 배신 행위가 아닐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죠. 그때 갑은 임대차 계약을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5번 만약 을이 갑 동의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5번은 만약을 왜 썼죠? 문제는 동의 없죠. 5번은 동의를 받았다 했죠.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하려고 만약을 썼습니다. 그럼 동의 얻은 양도는 시험에 나올 게 딱 하나라 있어요. 그 뒤에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이하게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했죠. 정답 2번입니다. 11번
갑소유 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동의 없이 무단으로 일병에게 전대하였습니다. 틀린 겁니다. 무단일 때는 양도 전대 똑같아요. 1번 을병 사이 전대체 계약은 무단이더라도 유효합니다. 2번, 3번 똑같은 말이죠.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해지하지 않았죠? 그럼 을에게 월세 받아요. 재산상 손해 없습니다. 그 뒤에 X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총괄 수 없다 했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만 해지하지 않았죠. 그럼 을에게 월세 받습니다. 그래서 X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았습니다. 이어서 4번, 5번에도 만약이 있습니다. 만약을 왜 쓰는가 봐보겠습니다. 자, 4번. 만약 을이 X토지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양력이 생깁니다. 622조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보존 등기 마친 후 정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럼 여기 병이 안 보이죠? 병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무단전대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만약을 했습니다. 이건 병이 안 보이죠? 그럼 을은 적법한 임차인이고 그 다음 이제 정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그럼 아래 그림에서 갑토지를 임차해서 을이 건물 지었잖아요. 건물 짓고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아래 토지 임대차가 대양력이 생깁니다. 이게 622조입니다. 그리고 정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죠? 등기하면 대양력이란 게 뭐죠? 을은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신소유자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면 양수인 정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요.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정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였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 즉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자, 5번도 만약을 보세요.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여기도 병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5번도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을은 적법한 임차인이고 그 다음 무가 나오는 거라 5번도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말이 그림에서 을이 임대차고 건물 지었죠. 그런데 을이 건물 소유권을 무에게 이전했죠. 그럼 이제 을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거죠. 다시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5번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무단전대가 아니란 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만약을 썼죠. 12번. 건물 임대인 갑 동의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인도했다 옳은 겁니다. 기억.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동의 얻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니은. 전대차 종료 시 전차인 병은 건물 사용 편익으로 해서 일단 갑동이죠. 임대인 갑동이 얻어 부수한 물건 매수를 갑에게 청구합니다. 디귿. 임대차 전대차 계약이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 병은 건물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을에 대한 건물 명도물을 면한다죠. 리을. 을의 차임 면책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전차인 병에 대해서 그 사유 통지할 필요 없다 그랬죠.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라 기억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13번. 을은 갑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동이 얻었네요. 동의 얻어서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병이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갑동이 맞아요. 임대인 동의입니다. 임대인 동의 얻어
건물에 물건을 포독했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불필요했겠습니다.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 전차인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내야겠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의리에 대한 건물 반환 명도물을 면한다고 아까 나왔었죠? 맞습니다. 정답은 5번에 선들고 있네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면 중도에 합의로 종료시켰죠. 그럼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동의 얻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4번 갑은 자기 소유 X 참고금을 전부를 을에게 이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임대인 갑 동의 얻어서 또 금을 전부를 병에게 월차임 70만원이네요.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정답 손들고 있네요.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했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자 동의 얻었으니까 전차인평은 직접 임대인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갑은 월 차임 60만원만 받으면 되죠. 갑은 을에게 60만원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병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번 또 갑은 을에게 월 차임 60만원 지급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선택할 수 있어요. 4번 아까 했죠. 갑에 대한 차임 면책이 120만원 이기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차인 병에게 그 사유 통지할 필요 없다 그랬죠.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15번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겠죠. 내가 보증금 줬잖아요 라고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으로 보내면 증거가 되겠죠. 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더라도 월세 차임은 계속 지급해야 되죠. 보증금이 있더라도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해지당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디귿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동안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이 맞아요. 동시행함으로 점유할 수 있죠. 적법점이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럼 이득을 얻고 있네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적법 점유이더라도 세상에 공짜는 없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니까 사용료는 내야겠죠. 단 적법 점유라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여기처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민법이 다 끝났습니다. 거의 50일간 민법을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민사특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민사특별법도 6문제 나오죠. 4문제 이상은 꼭 맞춰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